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북이 정말 기발하다라고 할까요? 황당하다라고 하겠습니까? 풍선이라고 하기에는 엄청나게 큰 풍선이죠. 쓰레기가 잔뜩 든 오물이 잔뜩 들어있는 풍선을 이 남쪽으로 날려보냈죠. 요 며칠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우스꽝스럽지만 상당히 이게 이제 무서운 일입니다.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은 거기에 말이죠.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거나 또 나가서 아니면 거기 바이러스 같은 어떤 생화학 무기가 들어가 있다든가 화학 무기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요. 그게 공중에서 터졌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기겠죠. 때문에 이걸요 절대 간단히 볼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었었고요. 특히나 그런 어떤 무기가 들어있지 않더라도 가령 그게 정말 오물 중에서도 우리 이제 국민들이 혐오하는 어떤 그 인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도 이게 너무도 그 후폭풍이 아마 심하게 크게 나타났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젊은 이 2030 그 10대, 20대, 30대 한 40대 이 정도까지는 그것만으로도 아주 뒤집어집니다. 제가 볼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인분 이런 것이 들어있다 그러면요. 그런 것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뭐 그 고장이 떨어졌다. 그 불쾌한 느낌, 더러움 이런 것 때문에요. 아주 치를 떨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당연히 이제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아무튼 그 앞에서 바이러스라든가 생화학 무기 같은 게 이게 제일 사실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 안에 설마 방사성 물질 같은 것은 들어있지 않겠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요. 사실상 그거는 전쟁 상황을 유도하는 전쟁 행위다라고 이제 봐야죠.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이제 그에 이제 상응하는 조치로서 원점 타격 수준의 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무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 이제 저렇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남쪽에서 이제 날려보내는 대북 이제 그 전단들 풍선이지 않습니까? 삐라라고 하죠, 저들은. 그게 이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행해져 왔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이런저런 일로 그들의 심사가 뒤틀린 겁니다. 최근 북의 이제 동향을 보게 되면은 남쪽과는 조금 갈라서는 니들은 니들 길을 가, 우리는 우리 길 간다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나 그것만큼은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삐라라고 하는 것이 거기 담긴 내용을 북은 삐라를 이 남쪽으로 내려보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요. 우리 그거 읽고 우리 국민들이 동요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옛날에는 삐라가 문제가 됐지만 요즘은 그 북이 보내는 삐라가 혹시 있다 치더라도 그걸 보고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거든요.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죠. 남을 온통 뭐 이상한 내용들을 갖고 비난하고 이런 건데요. 옛날에는 조금 먹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먹히지 않죠. 그래서 북이 보낼 수 있는 수단이 뭔가 아마 그들도 고심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기발한 생각을 해낸 겁니다. 저들이 오물 쓰레기 거기에 더해 정말 인분 같은 것까지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한 파괴력이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생화학 무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다. 그거는 그야말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뭐요? 저들이 오물 풍선, 쓰레기 풍선, 제가 이거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인천에 몰려온 북한 오물 풍선, 쓰레기로 길 뒤덮였다. 이게 이제 날아가는 게 멀리 간 것은 경북까지 갔다라고 합니다만 대부분 수도권에 걸치죠. 인천, 서울 이 라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주로 해서 쭉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 이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북한 2차 오물 풍선 600여 개 발견, 정부 경고 무색. 요게 이제 다 어제 나온 뉴스거든요. 어제까지는 이들이 계속해서 풍선 공격을 했습니다. 더러운 쓰레기 풍선, 오물 풍선. 이걸로 북풍이 불 때 이제 그걸 이용해서 대량으로 이걸 이제 내려 보내는 거죠. 자, 지금은 쓰레기지만 폭탄이었다면,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런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오물 풍선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겁니다. 이게. 차 유리까지 박살, 시장 학교 앞 아파트 곳곳 오물 풍선 소동. 비교적 남쪽에 있는 분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뭐
느낌이 좀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잘 안 날아가니까요. 대부분 수도권의 이야기입니다. 표현 자유로 못 막은 대북전단 북오물풍선 불렀다. 그러니까 대북전단이 이것은 뉴스가 그동안 안 됐거든요. 그렇지만 북을 이제 민주화시킨다. 북을 김정은 체제를 끄장내겠다. 그 북의 자유의 소식을 전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애국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꾸준하게 대북전단 사업을 해왔던 거죠. 거기에 아주 치명적인 내용이 담겨 있죠. 김정은의 치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막가파적인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로.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이 김일성 독재 체제가 사실상 유일 수령 체제로서 지구촌에 그 어디에도 없는 형태의 어떤 그런 통치 구조 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죠. 자, 이걸 읽어본 사람들은 뒤집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같이 삐라드 공격해도요, 우리가 보내는 이 전단이 압도적으로 위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북은 도저히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대북 전단 사업이 그동안 먹히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일부에서는요, 경북, 애천, 안동, 포항에서도 북한 오물 풍선 발견. 경북까지 내려간 것은 있지만 극히 몇 개입니다. 대부분 수도권이에요. 자, 이런 식입니다. 대남 오물 풍선 3,500개, 15톤 쓰레기 수도권 살포. 그런데 북의 주장이 이걸 그대로 다 이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3,500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1,000개 이하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이죠. 북 오물 풍선 외신도 주목, 남북 풍선 전쟁 조명도 풍선 전쟁이라고 참 이름이 이제 붙여졌습니다. 이건 정말 또 코미디 소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 그냥 풍선으로 이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보내는 풍선이 훨씬 더 위력적으로 보였지만 저들도 만만치 않은 대형 카드를 찾은 겁니다. 아마 그 김정은도요, 측근들에게 대형 카드를 찾아보라 했을 때 이 쓰레기 풍선 이야기 했을 때 그들도 아마 미쳤어 이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다. 남반부를 공격하는 데는 이것이 진짜 괜찮은 카드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저기 인분 들어있었다라 그러면요, 우리 저 젊은 친구들은 이 위생관념이 옛날 분들하고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다고. 아마 정말 아주 뭐 엄청난 일이 생길 뻔했어요. 그 생화학 무기도 문제고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 그런데 돌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대북 확성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이렇게 틀겠다. 이게 굉장히 위력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대북 확성기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 대북 확성기 사용 검토하겠다. 빠르면 내일부터입니다. 4일부터, 6월 4일부터. 그러자 북한이 갑자기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 꼬리 내린 겁니다. 와, 대북 확성기가 이처럼 위력적인 겁니까? 옛날부터 그랬죠. 북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대북 확성기다. 전방에 있는 그들의 전방에 있는 북한 군인들을 전부 그냥 무장 해제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저거다. 김정은은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게 군부 내에서 뭔가 문제 터지는 걸 가장 문제시 삼지 않습니까? 무서워하고. 그래서 군 내부를 철저하게 감시 통제하는데 그러면서 당근과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혜택을 또 제공하죠. 군에 대해서만큼은 뭐 먹는 문제라든가 등등 뭐 특별한 뭐 어떤 대우를 해주려고 노력한다 그래요. 그래서 군이 내부적으로 뭐 일어서는 걸 어떤 폭동이나 반란 이런 것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이 대북 확성기가 들어갈 경우에 엄청나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북의 이제 군병력들은 이 대북 확성기가 속하는 쪽에 전체 병력의 약 한 20% 정도가 30% 정도가 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휴전선 일대 쫙 가면서요. 이 대북 확성기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가동해 버리면은 충분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대북 확성기 재개 판문점 선언 일부 효력 정지 검토. 자, 대북 확성기 꺼내자 북 쓰레기 살포 중단. 합참 대북 확성기 상시 시행을 준비 갖추고 있어. 제목만 읽어봐도 정말 든든합니다. 과거 이 이제 좌파 정부라면 이게 뭐 가능이 나겠습니까? 북도 오물풍선 도발 정부 대북 확성기 재개 초읽기. 자, 여기 12시간 전에 뉴스였었는데요. 이 뉴스가 나가자마자 북한이 덕달같이 그냥
잠정 중단한다. 뭐 백기투항이죠. 손 들었죠. 통쾌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펼칠 수 있는 카드 중에는요, 대북 확성기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조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결국에는 대북 확성기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드러났다. 실질적으로 이제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 외에는요, 심리전으로서는 이게 가장 위력적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확인한 상황이다. 합참 대북 확성기 상시 시행 준비를 갖췄다. 언제든지 틀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예 강대강으로 가자. 쓰레기를 날리 보내더라도 우리도 그냥 계속해서 방송하고 북한을 그냥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말도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 북한 감내 어려운 힘든 조치 착수 대북 확성기 재개할 것이라고 이게 12시간 전에 나온 뉴스죠.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냈습니다. 그야말로 저들이 꼼짝 못하게 대북 확성기 딱 끄집 내자마자 그냥 바로 이 꼬리 내리는 것 자체가 정말 보니까 북의 약점이 뭔지 결국에는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체제가 불안하다. 밑바탕이 이렇게 튼튼하지 않다. 북한 인민들이 지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막 광신도처럼 막 이렇게 만세 외치면서 그냥 뭐 이러지만 그 내면에서는 완전히 붕괴 직전에 와 있다라는 것이 그동안 도처에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을 통해서 나타났죠. 자, 북한 쓰레기 풍선 잠정 중단. 자, 풍선 살포 5일 만에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중단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삐라 발견 시 다시 집중 살포한다. 너희들이 삐라를 또 보내면 이거는 대북 전단, 그 풍선 날리기 하는 분들, 주로 이제 탈북인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또 애국 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같이 가담해가지고 이걸 지속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데 문재인 때는 이거 못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뉴스가 또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옵니다. 북한 쓰레기 살포 잠정 중단하면서 그래도요, 죽어도 꽥소리는 하고 죽네요. 한국과 충분히 체험시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헛소리를 하고 있죠. 이런 것도 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내려보낼 때 GPS 교란, 주로 이제 서해 이쪽인데요. 인천, 강화, 백령도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GPS 교란하는 어떤, 그런 데 대해서도 뭔가 시도한 게 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당국과, 정부에서는 그냥 강력 규탄을 했습니다. 즉각 중단하라라고 지금 촉구를 했고요. 자, 아무튼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북 확성기가 옛날부터도 북이 가장 무수하는 남쪽의 공격 무기 가운데 하나다. 심리전으로서는 최상이다, 최고다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이것이 또 여지없이 이제 그대로 드러났네요. 이번에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이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쿵 소리에 나가보니 북한 오물풍선 그 안엔 담배꽁초가 가득. 담배꽁초 같은 이런 걸로 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뜰 것 같지는 않지만 여기는 가능성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라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상당히 이게 파장이 클 뻔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퉁퉁 하면서 수도권 전역에서 여기저기 떨어진다.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주민들 반응 중에는 나가보니 오물풍선이 집 옥탑에 떨어져 있었다. 이튿날 아침 112에 신고해 경찰, 소방, 군인, 화생방 폭발물 처리반 순으로 집에 방문해 풍선과 내용물을 수거해 갔다. 그러니까 이거 절차나 그 과정을 보더라도 굉장히 간단치 않은 일이죠. 화생방 폭발물 처리반까지 나서니까요. 이런 식으로 전국 도처에 이게 떨어지면 군으로서도 참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걸 격추시킬 수도 없어요. 거기 격추되면서 확 이렇게 비산될 수도 있거든요.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같은 경우는 우리 군 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한다고 또 한 소리를 했던데 정부 대북 확성기 검토 이런 것에 대해서요. 약하다.
우리 군은 뭐 하느냐. 공중에 이제 그게 보일 때 바로 그냥, 그거를, 뭐, 격추한다고 했었던가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격추라고 했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격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속에 들어있는 게 순수한 쓰레기라면 격추해도 관계없지만 정말 거기 위험하게 퍼질 수 있는 게 들어있으면 격추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북이 만에 하나 1000개 정도의 그 쓰레기 풍선을 날리는데 그 안에 정말 이상한 물질, 바이러스 같은 거, 생화학 무기 같은 게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이거 그냥 엄청난 겁니다. 그야말로 완전 뒤집어집니다.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지금의 심성이나 내용으로 봐서는 간단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제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겠다. 대북 확성기를 틀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로 인해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중지시키는 어떤 그런 혁혁한 성과, 저들의 백기투항을 이끌어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북한이 쓰레기 살포 잠정 중단한 것이고요. 대북 전단, 이 삐라가 또다시 이제 발견될 때에는 저들이 또다시 던지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뻥카일 겁니다. 그럴 경우에 확성기로 바로 그냥 맞대응 들어가게 되면은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쓰레기 속에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아무튼요, 북과 남은 지금 서로 뭐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날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뭐 제각각 제갈 길 가는데 북내부에 새조선이라고 하는 김정은 참수부대가 있습니다. 물론 비밀 결사체죠. 이런 조직도 있고 북이 지금 심상치 않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가면 김정은이 무너진다. 내부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죠. 저도 이런 내용을 중심적으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방송을 한번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더라고요. 북은 분명히 이대로는 3대가 끝이 아닐까라는 어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저런 체제가 오래 못 갑니다. 100년 가면 그것도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6, 7년 그 정도부터 이제 북이 김일성 이제 세상인데요. 지금 쭉 보더라도 45, 6년 뭐 그때부터 보더라도 지금 약 한 8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100년 전에는 끝날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